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자, 정호김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자,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대응, 이게 정말 코로나 K-방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나 싶거든요. 전국의 교정시설이 네. 비단 동부구치소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시행착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연실색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K-방역을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많이 홍보를 했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경우는 타임의 100대 인물에 선정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물론 교도소나 이런 교정시설에서 소위 코로나에 감염돼서 사망한 그러한 뉴스가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전체 그 수용 인원 2,400명 정도 중에 40%가 이렇게 확진자로 나오는 이러한 사례는 제가 볼 때 전 세계에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가 아닌가. 뭐 밀집, 밀접, 밀폐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원인도 정확치 않기 때문에 시원한 처방이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필이면 요 12월 27일에서 12월 18일 요때가 바로 추윤 갈등이 아주 고조되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무부처의 가장 꼭지점 위에 있는 추미애 장관이 네. 정치를 하느라고 바빠서 정말 해야 될 행정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네.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데다가 실제로 검찰 개혁의 요지는 뭐냐면은 결국 국민의 인권으로 지금 귀결되는데 예. 과연 여기 지금 교정시설 안에 수용되어 있는 이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고민해 왔던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하는 방식을 보면 그동안의 추미애 장관이 보여줬던 그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와는 매우 다른 그러한 일련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지지도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깎는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이제 뒤늦게 뭐 전자보석에다가 뭐 마스크에다가 얘기가 나오는데 뒤늦었지만 지금 그 구치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조처를 취하는 게 맞고요. 네. 야당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고 저는 이 문제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진 문제가 어느 정도 잦아드는 시점에서 대규모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사안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K-방역에 뭐 69억의 홍보비에 1,000억이 외국으로 진단 키트나 마스크 보내느라고 그랬었다. 또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북한에도 보내야 된다. 뭐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그런 말까지 했는데 애초에 이 지금 수용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마스크조차 처음에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마스크 없이 있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불만과 그 불평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지금 1인 1실 뭐 이감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증세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오히려 대규모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를 확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니까는요. 이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라는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되 결국은 원인이 무엇이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중에 사후에 그 처벌해야 될 그런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자신은 검찰이다. 검사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바른 검찰에 그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치인들이 방명록에다 뭘 기록하면은 이게 굉장히 뉴스거리가 됩니다. 철자법이 틀린다든지 날짜를 잘못 적는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이름도 잘못 적어가지고 그게 소위 세간에 옳은 일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고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른 검찰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그러나 정치적인 해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민과 함께를 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뭐 대선 얘기도 예, 예. 나오고 조직 얘기도 나오는데 본인이 대선 나가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이미 기정사실화 하는 이 세간의 현상에 대해서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 윤석열을 건드림으로써 맷집을 키워준 그 역할의 70%는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 아니었나. 일단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구도를 보면은 완전히 이재명 지사가 작년 1년 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이낙연 대표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현상이거든요. 그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이제 비문이라고 일컬어지고 이낙연 대표는 이제 친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뭐 삼강부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도 대선을 1년하고도 네. 더 많이 남긴 상황에서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예. 아니다. 대한민국 네, 정치의 네. 역동성을 볼 때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저 대선 주자들을 보면 국민의힘의 다크호스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이번 보선도 그렇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그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 대선에서 과연 어떠한 그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실용 정치를 네.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고민해야 될 그런 공간이 네.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여성 의원들이 이제 단체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객관적인 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객관적인 용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성 정치인들의 정치권 진출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비례대표제라든지 여러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여성 의원들이 늘고 있고 또 여성 정치인들이 가지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그 가치 또는 인권 또는 일관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그 장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SNS상의 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에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한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 개파라는 이야기가 네. 들리기도 했었는데 과연 저렇게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그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남인순 의원의 여성 인권이라든지 또는 그 성 문제와 관련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저기 지금 내용을 보면 뭐 남인순, 진선미, 김상희, 고민정 이런 의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몇몇 의원은 피해자가 맞다라는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민주당이 그런 인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냈던 정당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네. 제가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지금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활동을 그렇게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피해자보다 피해 호소인이 훨씬 더 법적으로 당신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좀 피해자라고 좀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네, 네. 가해자보다 가해 지목인도 더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라는 점. 그러니까 네, 네, 이 알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도 뭔가 숨기려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이것이 사실상은 잘못된 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 10초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끝까지 피해 호소인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전부 피해자라고들 하지 네,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